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이곳은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바로 우렁각시라는 이름의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우렁각시는 사랑에 배신당한 여인의 영혼이었으며 밤이 되면 빈 집에 몰래 들어와 하루 동안 집안일을 돕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저주가 내린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다. 남편 민수와 아내 지영은 둘 다 바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의 일과에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출근하기 전 어지럽힌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먹다 남긴 설거지가 모두 깨끗이 씻겨져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지영이 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일이 반복되자 민수는 아내에게 물어보게 되었다. 여보, 설마 이 아침에 일어났던 거야? 지영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 난 일어난 적 없어. 그럼 당신이 한 거 아냐? 둘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민수는 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역시나 모니터 속에는 기이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부엌으로 들어와 어지럽혀진 그릇을 씻고 방을 돌며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희미한 실루엣에 불과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다음은 거실 카메라의 녹화 중 일부를 확인했다. 그 순간 영상 속에서 무언가가 그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무나 낮고 듣기 싫은 그 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두려움에 찬 민수는 결국 그 사실을 지영에게 털어놓았다. 서로의 말을 듣고 마을 어르신께 이 사실을 전했다.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라네. 하지만 이 저주는 어기지 않는 이상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꼭 이날이 지나가길 조심해야 하네. 그러던 중 그 주말 밤은 음력이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우렁각시의 존재를 알아챘음을 자각하고 불안감에 떨었다. 하지만 그 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는 모든 전등을 켜 혼자 깨어있으려 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서면서 문득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거실의 창문이 천천히 열리고 바람이 스며드는 가운데 지영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이미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다시 그 쉴 새 없는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그 두려운 목소리는 이번에는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있었다.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나의 저주를 받아야 하리라. 그 순간 모든 불빛이 꺼지고 집안은 온통 시커먼 암흑으로 뒤덮였다. 민수와 지영은 단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 다시 전구가 깜빡이며 어둠이 거두어졌을 때 불현듯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시 담담히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누군가가 없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집안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더 이상 이상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잠시라도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면 여전히 섬뜩한 소름이 돋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우렁각시의 전설은 그렇게 또다시 조용한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포 설화로 한국의 전통적인 우렁각시 전설을 기반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친구의 친구가 경험했다는 식의 흔한 도입부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이 이야기의 선명한 기억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생 희진에게서 시작됩니다. 희진은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였습니다. 평소 독립심이 강해 대학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죠. 그 오피스텔은 가격이 저렴하고 학교와도 가까웠지만 약간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첫몇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희진은 바쁜 대학 생활과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과제를 하던 중 희진은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방문 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냉장고가 갑자기 열리거나 불이 깜빡거리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닫아두었던 창문이 아침에 보면 열려있기도 했습니다. 희진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자취방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희진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희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희번덕거리는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그 여인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진에게 한 발짝 다가왔고 희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깨어났습니다. 꿈이라고는 해도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추스르며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길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섬뜩해서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희진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것 같다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여줬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 역시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희진과 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몇 주간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꾼 뒤 그 여인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은 만약 내가 이 글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이 정말로 나를 데려간 걸지도 몰라요 라는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희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방의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희진은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인이 복도가 아닌 자신의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보자. 희진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희진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오피스텔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꿈도 꾸지 않고 기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진은 여전히 이따금씩 그 복도 끝에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진이 떠난 후 몇 달이 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다시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하얀 얼굴의 여인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여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뒤쪽엔 울창한 숲이 있었죠. 그 숲은 주민들에게 귀신의 숲이라 불리며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마을 주민들은 혜진에게 그 숲에서 밤늦게까지 머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저 웃으며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심각한 얼굴로 그 숲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저 그렇다는 걸 알아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겁이 나는 편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산책을 나간 혜진은 해가 지는 걸 보며 걷다가 숲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사이로 줄기처럼 들어오며 만드는 기묘한 아름다움에 취해 경계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숲속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고 주변이 어둑해진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은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무들은 고목처럼 삐죽삐죽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잎들이 수군대듯 흔들렸습니다. 가끔씩 어디선가 들리는 기이한 울음소리와 얕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혜진의 머리끝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혜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되짚어가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같은 자리만 맴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어둠은 짙어지고 그녀는 손전등 앱을 켠 채 작은 길을 따라가며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 때 그녀의 눈 앞에 기괴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앞쪽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야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 혜진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고 나서 그것이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초로 둘러싸인 어떤 고대의 제단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단 주위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주문 같은 것을 외우고 있었고 혜진은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섬뜩한 미소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무와 덤불을 헤치며 수미터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숲을 빠져나왔고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편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요. 라는 기이하고도 달콤한 그 소리의 주위를 휘휘 돌며 멈춰섰지만 아마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날 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매일 밤 그녀는 기이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그 숲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었고 무엇인가가 그녀를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혜진은 그 후로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발길이 숲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고
그때마다 산뜻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숲속에서 그녀가 보았던 존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이끌려 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마을 주민들도 그녀가 숲에서 돌아온 뒤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예전처럼 웃고는 있었지만 왠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아침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혜진의 흔적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혜진과 같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숲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숲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현재 그 숲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어떤 사고가 있던 날에 밤이 오면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숲 근처를 지나갈 때면 여전히 그 속삭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요.